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운영을 맡은 강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시국에 앞으로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해 하셔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떨어진다라는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뒷받침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입니다. 여기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5월, 7월의 성장 물가 변화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물가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5월, 7월은 그때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성장 물가를 잘 조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은 비교적 저금리에 머물러 있는 단계고 미국의 연준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미국이 몇 차례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더 빠르게 올리고 있고 우리는 1.5%까지 와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같아지는 수준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4차례 기준금리를 1.5%까지 인상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3.88%로 2013년 3월 3.97%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긴축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과 다른 나라도 발맞춰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요즘 뉴스 제목을 보면 내일 모레 주담대 대출 금리가 7% 될 것처럼 부풀려져서 기사가 자극적이게 나오곤 하는데요. 물론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중반에서 많아봐야 4% 수준입니다. 자극적이고 부풀려진 기사를 보시면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공포감을 미리 느끼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집값을 비롯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표일 것인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집값과 금리 간 전쟁은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돼 왔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잡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리 금리를 올려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집값 하락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서 주택 매수 수요가 얼어붙고 시장 침체 상황으로 이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초기에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집값은 오히려 꾸준히 오르고 있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1차, 2차, 3차 모두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 우리나라 집값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대출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 매매를 주저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 투자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중 부동산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 중 하나죠. 새 정부의 대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부동산 정책 변화 기대감도 금리 인상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실제로 대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데요. 올해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작년처럼 영끌, 비투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으로 보겠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도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활성화된다고 하면 집값이 내려가거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요즘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주택에 대한 규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업용 빌딩은 정부 대책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규제가 많은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중 대형 빌딩보다는 중소형 빌딩으로 자산가 수요가 몰리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대료 부담이 높은 대형 상가나 오피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규모 상가나 오피스의 공실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의 전국 평균 공실률은 11.3%, 중대형 상가의 전국 평균 공실률은 12%였으나 소규모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6% 수준이라고 합니다. 잘 투자한 빌딩은 어떠한 금융상품이나 주식보다 안전하게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자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